저희가 태국 주택단지에 산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아랑 오리랑 저랑 행복한 태국 라이프를 또 잘 보내고 있죠. 이 집 덕분에. 작년 5월 말쯤에 저희가 이 집에 처음으로 들어왔거든요. 6개월 조금 더 넘었네요. 그래도 1년쯤 다 돼 가니까요. 뭐 이 정도 살면 어느 정도 살아봤다 생각하고 주택단지에 살면서 좋았던 점들, 좋지 않았던 점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하기에 앞서서 태국 주택단지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빌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죠. 뉴스에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층간소음 때문에. 애들 나이 때는 뭐 뭣도 모르고 또 놀고 싶어 하잖아요. 막 뛰어댕기고 싶어 하는데 그걸 자꾸 말리는 것도 참 곤욕이고. 우리나라에서 주택단지라고 하면 단독주택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태국에는 몇 가지 주택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주택이죠. 그리고 이런 단독 스타일 말고 이제 집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벽을 한 개 두고 이제 붙어 있는데 그걸 뭐 트윈하우스라고 하나? 그런 스타일도 있고, 이제 저희 처가댁처럼 타운하우스라고 딱딱 붙어 있죠.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대부분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저희 처가댁처럼 좀 붙어있는 타운하우스 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벽간 소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층간 소음은 없지만 이게 벽에 딱 붙어있다 보니까 옆집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특히나 좀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요. 옆집에 학생 한 명이 새벽까지 계속 게임을 하거든요. 저희도 처가살이 할 때 막 시끄러워가지고 장모님도 화나셔가지고 벽을 막 쾅쾅 때리고 했거든요. 저희는 뭐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위험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살 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항상 동네 주민들이랑 인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살다 보니까 동네도 워낙 조용하고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요, 오붓한 개인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당에서도 개인 공간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 같아요. 주택단지 밖에만 나가더라도 전쟁터입니다. 오토바이 싱싱 지나가고, 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잘 발달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걸어가는 것도 좀 힘들고 무조건 자동차 이용해야 하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도 잘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오니까 웬만한 곳은 다 공원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동네마다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곳은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단지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뭐 운동할 수도 있고, 수아도 바로 앞에 공원에 여기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과일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층간소음도 없고 막 뭔가 부대끼는 그런 것도 없고 조용하게 오붓한 자기 공간을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오리랑 저랑은 잘 못하는 건데 또 이걸 잘 하시는 분은 진짜 주택단지가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집 꾸미기입니다. 태양광 조명이죠. 태양광 조명 설치하니까 밤에 은은하게 분위기도 살고 좀 덜 무섭고 괜찮더라고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꾸미진 않았어요. 근데 뭐 저희 옆집만 봐도 여기 뒤에 창고인지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차장까지 연결해서 엄청 길게 이렇게 내부 공간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뭐 집을 꾸미는 재미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앞에도 처마도 지금 잘 하고 있죠, 옆집은. 처마도 이렇게 잘 꾸미고 있고. 저희는 마음껏 없어요. 저희는 솔직하게 뭐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 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넓게 쓰는 걸 또 좋아해서 안 꾸미고 있는데, 뭐 이거 크게 뭐 꾸미는 거 말고도 소소하게 꾸밀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이렇게 뭐 꽃도 심을 수 있고 수화 장난감도 설치할 수 있고요. 여기에 뭐 시멘트를 쳐서 더 이쁘게 꾸미는 집도 많았고요. 다른 집들 보면요, 여기에 아예 다 나무예요. 막 숲 같아요. 거의 정글이야, 정글. 아마존 정글처럼 수북하게 뭐 다양한 식물들을 키우시는 분도 많고, 그게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까지는 막 오래되진 않아서 일단은 한번 살아보고 불편한 게 있거나 그럴 때 이제 한번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꾸밀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 같아요. 진짜 만약에 저희 집에 뭐 장인어른 장모님도 들어오시고 뭐 다른 가족들도 더 살게 됐다 하면요, 뭐 여기 진짜 저 옆집처럼 뒤에 방을 만들어도 되고, 또 주차장 뒤에도 공간이 많거든요. 자기만의 집을 꾸민다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단독주택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싶어요. 자, 이제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택단지에 살면서 단점은요, 손이 가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집 면적이 크다 보니까요, 이런 잔디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잘라줘야 하고, 요즘에는 맡기죠? 힘들어서. 이게 몇 번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요, 도배 대신에 이런 시멘트 벽을 많이 칠해요. 내부 같은 경우에도 도배 대신에 이런 시멘트 벽에 페인트를 다 칠합니다. 대부분의 주택단지가 벽지를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벽지 쓰거나 막 엄청 화려하게 꾸며놓은 경우도 많거든요. 또 모델하우스 보고 아, 이 집은 벽지를 다 해주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긴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반년 동안의 긴 우기, 누수, 홍수 등도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벽지보다는 페인트가 용이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페인트 칠한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요, 이게 손때가 너무 많이 타요. 여기도 보이시죠? 이거 몇 년 된 집 아닙니다. 네,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까맣게 때가 탄 부분들이 많죠. 까맣고 여기 보면 막 까끌까끌해요. 이게 집 안에도 엄청 많습니다. 군데군데. 혹시나 이거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려요. 뭐 1년 되기 전에 한번 다시 칠해준다고 하는데 몇 개월 후에 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게 또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또 청소 같은 부분도 집 안과 밖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것도 가지치기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가지치기 할 때가 다 되었죠. 나무 가위치기도 해줘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리해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두 번째 단점은 뭐 여러분들도 태국 여행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좀 찾고 있는데 여기 벽에 달라붙은 거 없나? 아침이라 다들 애들 도망갔나? 이게 찾으려고 하면 또 안 보이는데 벽에 붙어 있는 찡쪽들입니다. 찡쪽. 처음 보면 또 징그러울 수 있는데 또 자꾸만 보면 또 귀여워요. 귀여운데 뭐가 문제냐? 주택에 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이 녀석들이 사람이 사는 집에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서 집 안팎 곳곳에 똥을 싸짓깁니다. 집뿐만 아니라 차 위에도 싸거든요. 봐요. 오일이가 때마침 오는데 이거 보여요? 요것도 찡쩍 똥이에요. 신기하게 벽에도 딱 붙여 놓아요. 뭐 코딱지 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오일아, 이거 찡쩍 똥이야 뭐야? 어딜 가나 찡쩍 똥이에요. 집 안에도요, 구석 같은 데 보면 항상 똥이 떨어져 있어요. 청소를 해도 떨어져 있거든요. 요런 데도 봐요. 또 걸렸죠? 여기도 있죠? 구석에도 또 똥이 떨어져 있고요.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구석 이거 봐요. 엄청 많죠? 여기는 진짜 손가락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도 이대로 두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찡쪽이 많다 보니까요, 파리 잡을 때 쓰는 끈끈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찡쪽 잡는 끈끈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모기야 한국에도 있는 건데 이 도마뱀 찡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볼 일이 없기에 생소한 녀석인데 참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이렇게 잔디가 있기 때문에요, 개미들이 많아요.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 또 기가 막히게 집 안에 들어옵니다. 집 안에 보면요, 줄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또 집을 만들어 놓고 골치 아파요. 저희가 지금 반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직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돈이 끝이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게 있어도 아, 이게 진짜 필요한가? 고심을 하게 돼요. 일단 태국 주택을 구매하면 깡통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안을 스스로 꾸며야 하는데 이쪽에 가시면 부엌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부엌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도 공사를 해놨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해놨는데 뭐 인테리어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집은 참고로 500만원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좋은 제품들로 했거든요. 부엌도 처음부터 다 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을 문을 열고 닫을 때 저희가 보면 방충망이 아직 없습니다. 태국은 신기한 게 방충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방충망을 할 때 저희는 밖에 설치하잖아요, 방충망을. 근데 태국은요, 방충망을 여기 안에다가 설치합니다. 우리나라랑은 정반대죠. 뭐 이것도 뭐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뭐 직사광선 때문에 방충망이 빨리 상한다느니 뭐 그런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방충망이 없어서 문을 못 열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조만간 확인할 건데
뭐 문과 창문들이 워낙 많아요. 문 큰 거 여기도 있고 여기 창문까지 다 하려면 힘든데 여기는 아예 할 생각도 없고요. 그나마 좀 문 열고 자주 닫는 이런 부엌 쪽, 부엌 쪽에 이제 방충망도 여기 크게 또 설치해야 하고 작은 창문에도 설치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빈 집이었어요. 진짜 하나도 없는 집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꾸미고 뭐 설치해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 처음에 들어가고 집을 꾸미는 것보다 큰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에도 뭐 조명도 꾸며야 하지, 뭐 이것저것. 여기 보면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막 데코라고 해야 하나? 위에 막 나무 판자처럼 이렇게 이쁘게 꾸민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더 꾸미려고 할 때 이제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죠. 이게 직접 꾸밀 수 있다는 재미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 집 뒤쪽인데요. 네 번째 단점은요, 집 마감 처리가 좋지 않아요. 여기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울룩들룩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원인을 잘 모르겠거든요. 페인트를 제대로 안 칠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뭐 태국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그런지,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저기 위에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페인트가 다 까졌어요. 다 까져 있고, 이거를 1년 뒤에 한번 페인트를 다시 칠해준다고 했는데 매년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한 번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집이 막 금이 많이 갔어요. 여기도 보면 금이 가 있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보면 이런 밑에 쪽도 안 이쁘죠? 사실 뭐 대충 해놨어요. 저도 뭐 이거를 계약하기 전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걸 따지고 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또 지금 막상 보면 아 그때 얘기를 할 걸 좀 후회되기도 하고 하는데, 보면 뭐 마감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진짜 오 뭐 이쁘다 괜찮아 보인다 하는데, 진짜 가까이서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검사 업체를 미리 고용을 했죠. 옛날 영상에도 나와 있을 건데 정말 전문가분들이세요. 막 드론도 가지고 지붕도 확인하고 했거든요. 지붕도 이제 이상한 거 있어서 다 바꿨습니다. 그런 전문가분을 모셔서 2번이나 검사를 해도 이게 다 못 잡아내요. 솔직히 100%는 집을 쓰면 쓸수록 노후화가 진행될 건데 점점 고쳐야 하고 손봐야 할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걸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점을 좀 힘을 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만족 중이에요.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콘도 같은 아파트 스타일보다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더 넓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주택단지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더 살아보기로 하고요. 장단점들이 더 발견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